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요즘 다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입주권이 과연 나오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그 조합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조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의 입주권에 대해서 최근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위 재개발 사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조합원으로 있었는데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났어요. 분양 신청을 했고 분양도 받았어요. 그런데 조합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A씨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뒤늦게 이를 알고 A씨는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했고 무주택자의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분양 대상자에서 A씨는 제외되게 됩니다. 이후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해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취득하게 된 그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인지 또는 상가인지 였습니다. 만약에 그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이라면 무주택자의 자격 요건을 상실해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좀 애매했나 봐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고요.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매우 미비했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의 그 대장에는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은 A씨의 건물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대부분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만 있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식사나 취침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갖춰진 욕실 공간도 없다. A씨가 계속 성북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무허가 건축물의 확인 용도상 주거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재판부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좀 치중해서 이렇게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재판부도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형식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대장상에 주거 용도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거 용도가 아니라고 하면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행정법원의 그 판례를 보면 조합원들이 불측의 손을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